저도 김열의 카를라를 특별히 막 음, 뭐, 애들이 봤을 때 만화책 같은 거나 뭐, 애니 조금만 봤는데, 저도 많이 막 보진 않았고, 근데 이번에 영화를 음, 그래도 이 이야기 모임 해야 되니까 해서 봤거든요. 음, 영화를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번에 음, 나왔던 영화의 그 악역이 마지막에 겪었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음, 데모 헌터즈랑 좀 비교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음, 뭐냐면, 그 완전히 악귀잖아요. 근데 악귀가 음, 됐는데, 그, 걔도 악귀잖아. 준우도 악귀잖아. 근데 사연이 있어. 준우 같은 경우는 좀 일부러 자기가 가족을 버렸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계속 오랫동안 시달렸던 거. 음, 어쨌든 간에 죄책감이 났다는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었고, 그거 어쩔 수 없이 좀 가난 때문에 가족을 버리게 된 그런 사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아카자도 사실은 아카자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는데 못 지켜가지고 누군가 독사를 약혼자랑 뭐 스스님도 독사를 해버리고 아빠도 좀 돌아가셔서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귀가 됐다라는 느낌으로서 약간 그 악귀들의 사용 그런 어둠은 그냥 어둠이 되지는 않는 거라는, 결국에는 그 어떤 역그? 본인의 역그를 끝에는 살펴주는 게 그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역그라고 하면 너무 이야기가 빗나가 버리는데, 저도 지난번에 얘기한 모임에서도 했지만, 아까자 같은 경우는 그 사념체의 역그가 강해지고 싶다라는 역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강해지고 싶다라는 욕구만 자기의 에너지제나 영혼에 새겨진 채 그 사염으로만 살아왔었는데 이유를 까먹은 거야. 왜 이런 욕구가 강하지라는 거. 근데 이제 촌매자라서 탄지로가 자기 스승이랑 비슷한 말을 함으로써 그 비슷한 말을 듣고 기억이 돌아오게 된 거죠, 약간의. 그 기억이 돌아와서,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강해지고 싶었구나라는 그 욕구에 대한 이유 같은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은 충분히 충족을 할 만한 뭔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그 회상의 생각 안에서 이제 산대 약혼자가 이제 됐다. 너는 충분히 했다라는 말을 해줌으로써 그 영혼이 성불을 하게 된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내 안에서 그런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해주면서 성불이 그 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념체.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잃어버린 채로 약간 폭주하는 상태가 저희 영혼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현재 우리가 황생에서 태어났는데 정생에서 뭔가 미련이 남은 것들 있잖아요. 어떤 욕구, 사랑받고 싶었다.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었다라든지 뭔가 좋은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거를 못했던 욕구만 남겨두는 채로 다음 생에 태어나. 근데 기억이 없어. 음, 왜 이런 음, 욕구가 남아있지라는 것만 남아있어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를 충분히 우리가 이런 욕구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봐 줄 필요가 있구나. 그게 음, 특별의 칼라에서의 저는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 촉매자가 예를 들면 저 뭐 남편이 있다. 남편한테 그 자꾸 뭔가 열받는 마음이 원래는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사랑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산주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데 그 감정, 화가 난 거나라든지 속상했던 것들의 근본에는 결론은 사랑받고 싶었다라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랑받고 싶다 싶은 내가 있었구나라는 그 욕구. 그거를 이제 진짜 알아줄 때까지는 이 뭐라고 해야지? 일본에서는 무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그게 풀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저에게는 되게 그 귀멸의 칼날에서는 되게 중요하다. 음. 지금 제가, 어, 이제 앞으로, 지금 다들 다 비슷하겠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이제 새로 받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워놓고 있는 상태인데, 뭔가
어, 생각지도 못한 게 나한테 이제 시작이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전생이나 그 생에 그 욕구도 한몫하는 거가 아닐까. 지금 그 전에는, 지금 그런 방 생각 들었어요. 그 전에는, 그래, 그냥 너를 텅 비우고 있어. 그러면 그 중에 너한테 지금 계산 중이야. 너한테 지금 가장 그래도 알맞은 거로 새로 시작하게 하게 계산 중이야라는 메시지가 내려왔어요. 그럼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그 전생에 제가 뭔가 되게 지금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생에 뭔가 내가 필요로 했던 그게 좀 증폭이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 그거를 끝까지 봐야 되겠어요. 제가 끝까지 안 봤거든요. 극장판이 아니라서 너무 길어가지고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극장판 봤어요. 저는 극장판만 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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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들 메시지 받고 계시죠? 뭐 새로운 일 하게 되는 그런 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새로운? 내년에 새로운 단계? 아, 네. 이건 잠깐 귀멸을 떠나서 지금 이 타이밍이 음. 뭔가 저도 9월, 10월, 9월, 10월 중순쯤까지만 해도 뭔가 이렇게 약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 그 후에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좀 새로운 에너지 바뀌었다라는 느낌은 있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고 싶으신 거죠. 물어보는 네네. 분들께도 그런 느낌이 혹시 있으신가라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무슨 새로움이 내려올까 계속 궁금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내려오지 않고 생각은, 자기가 느끼는 거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서 지금 이것도 개최했거든요. 맞아요. 새로운 거를 자기가 시도를 해봐야, 맞아요. 음, 음, 아이디어가 내려오는 거지. 하고 싶은 거. 그쵸. 아이디어. 어, 어. 다들 어떠세요? 갑자기 그쪽으로. 아니면 뭐 김열의 얘기도 괜찮지만. 음. 하고 싶은 거. 일단 영감으로서 내려오니까 이거 해봐야겠다라는 거를 좀 안 해봤던 시도를 해보는 타이밍이다라는 식으로는 느끼고 있어요. 음. 음. 어떠신지요? 뭐 김열의 갈래 얘기 아, 다. 저랑 제 안에서의 저랑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그거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귀멸의 칼날도 그렇고, 캐대언도 그렇고, 진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게 가장 큰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자기 자신으로 들어가는 거?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루틴이 생겼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침에 항상 밖에 나가서 태양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다. 근데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이 체험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있고 프라나 마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산소를 엄청 많이 들이마시고 또 후 내뱉고 그런 호흡법이 달라진 거. 호흡법이 달라지니까 또 몸 상태도 달라지고 이게 유기적으로 딱 연결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3차원에서는 기로 이제 레이키나 기로 이렇게 한다면 5차원에서는 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무거운 바리온 에너지에서 이제 가벼운 타키온 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그걸 다 수용하게 되는데 그런 느낌을 막 미리 느껴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매일을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어떤 분이 그러는데 자기가 원하는 거를 가장 쉽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침에 거울을 보고 이름을 딱 부르고 누구야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야 사랑해. 그리고 더 들어가서는 이제 머리카락, 눈, 코, 귀, 입, 사랑해 이렇게 내 몸 하나하나 구석구석하고 다 사랑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이제 손가락으로 제 몸 안을 보기도 하는데 막 먹는 것도 좋은 거 먹으면은 막, 고마워 막 이래요. 몸에서 장이.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달라진 부분?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걸 뭐 해야지 이런 부담을 좀 내려놓고 아, 진짜 나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사실은 진짜 나로 내가 아닌 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로 한번 하나씩 벗고 돌아가 보자 했을 때 나랑 대화를 하는 거. 되게 깊이 들어가 보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감정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평소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대하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보면. 그래서 내가 나를 관찰하듯이 이렇게 나랑 대화를 해보면서 이제 깊이 들어가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알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사랑이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막 알고 싶잖아요. 그걸 나한테 해보는 거죠, 계속. 그래서 깊이 깊이 들어가 보고, 어떨 때는 이제 감정에 대해서 막 적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이 감정은 어디서 나오지? 생각을 했는데 이 감정이 정신에서 나온대요. 정신에서. 근데 우리는 정신이 많이 왜곡됐잖아요. 어둠의 카발 세력에 의해서. 그래서 내 감정이 진짜 내게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그 정신 자체가 왜곡됐기 때문에. 근데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정신을 3차원 매트릭스로 막 왜곡을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심장은 왜곡을 못 한대요. 그래서 심장으로는 올 수가 없대. 왜곡이 안 된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심장으로 대화를 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아, 내가 이 정신에서 나오는 감정이 사실은 내게 아니었구나. 내게 아닌 것도 있구나. 이거를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신을 이제 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런 의도를 세우고 이제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게 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그런 내면적인 부분의 변화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요 시기에는. 그래서 이런 내면적인 변화가 이제 외부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내가 뭐 새로운 일을 하던 그런 것들을 이미 여기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잘 관찰하고, 나 자신을 진짜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내년에 어떻게 찬란하게 뭔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진짜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음, 부분이기도 하면서도 그거를 나날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여유로움이라는 거, 나 자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뭐라 그러지? 그거 여유로움에 감사를 그러니까 여유로움을 갖는 것은 나 자신인데, 어쨌든, 뭐, 다른 분들도 더 얘기하실 얘기가 더 있으실 테지만, 니나님의 얘기 듣고 또 공감하실 거 있으시면, 음, 네, 저는 되게 막, 요즘 청소 진짜 많이 해요.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 진짜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화장실에 에너지가 음기가 많이 쌓이는 장소래요. 집안에서 가장. 물이 그거잖아요. 매개체, 다른 차원과 3차원과 4차원과 그 매개체니까, 외부에서 안 좋은 기운을 가장 많이 집안에 이렇게 떨구는 데라 화장실 청소 진짜 잘해야 돼. 음. 그리고 새삼스럽게지만 다른 얘기지만 최근에 또 아스카님의 이야기로 그 4대 원소가 정화에 진짜 간접한 도움을 준다라는 거를 들어서 그런지 뭐 불 켜는 거, 뭐 불 켜고 화장실에 촛불 세워서 계속 불 켜고 막 그런 거라든지 뭐 원래 되게 환기는 좋아했는데 아 불의 원소의 도움을 좀 받기도 하고 그런 거 뭐 여러분도 다른 분도 얘기해 주세요. 아난다님이나 엠마님 요즘 어떻게 아니면 김열의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어쩌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그거 아니고 김열네 보셔서 또 소감 있으실 텐데 그런 것도 음. 제가 오랜 전부터 이제 좀 외계 존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 아마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거의 3년 동안 운동도 안 하고, 체중으로도 100kg 가진 상태였거든요. 가게 된 그때 상태가. 그래서 그때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고,
매 하루하루를 어, 어떻게 외계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날 좀 구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전에도 막 기도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근데 정말 도와주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30kg도 감량했고, 체력 검정에서도 그 부대 내에서 1등을 했어요, 제가. 그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 외계인이 도와줘서 그런 건 아니고 아난다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두 가지 다 했었던 거죠.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그때 기뻤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바라는 게 헛된 게 아니었구나,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저의 노력도 했었지만은, 그렇게 어떤 해서,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뭔가. 동지성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나는 딱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약간 주위에서 약간 그런 도움이 온다거나,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운도 좀 많이 좋았고,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느껴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런 도움이나 지원을.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약간 생각을 바꾼 게, 내가 이걸 그 외계인들이 나한테 찾아오고 도와주는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먼저 찾아가야겠다. 초대장을 보내야겠다, 내가 스스로. 그런 생각으로, 옛날 같으면 정말 스스로 하지 않았던 것들, 예를 들면 운동 같은 것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실 제가. 군대에서는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2월부터 몸이 아픈 것도 있었고, 이제 거의 매일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서, 확실히 건강이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그런, 사실, 음, 정말 가족이랑도 정말 많이 싸우고, 이제 상처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올해. 그래서 특히 아버지랑 관계가 많이 안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면서, 이게 결국에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초대장을 보내야지 좀 응답이 이제 오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제가 카페에서 이제 외계인 초청 이제 힐링 세션을 연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어떤 몇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저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세션 도중에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었는데, 학교 꿈이 나왔거든요. 사실 제가 거의 7년 동안 학교 꿈을 악몽처럼 많이 꿨어요, 사실. 학교가 나오면은 이제, 막 공부만 열심히 해야 되고, 쉬는 시간도 없고, 그런 힘든 딱 그림이 딱 펼쳐지고 또 제가 창피를 받는 꿈이 많이 나왔거든요, 학교에서. 음, 예를 들면은 지각한다거나 지각한 다음에 그 여러 학생들 앞에 있는 곳에서 너 왜 지각했어? 그런 지적받는다거나 그런 꿈을 많이 꿨는데 그때 꾼 꿈은 약간 좋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7년 동안 이제 저를 약간 괴롭혔던 것들이 이제는 좀 해소되는 그런 타이밍이구나 하면서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외계 존재들이나 이런 천사들 존재 같은 존재들이 도와주는구나 이런 확신이 좀 들면서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저 스스로 그런 높은 주파수의 존재들이랑 주파수가 맞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좀 실천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많고, 또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또 저랑 생각이 맞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같이 해보면서, 시도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년이 또 사주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불이 가장 강한 해거든요, 내년이. 병호년이라고. 그래서 7년 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물의 에너지가 좀 강한 해였는데, 이제 올해 내년이 제 피크가 되는 해인데 이제 그런 시점에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사회적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 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음. 아, 아난다님, 올해 진짜 많은 변화가 있으셨네요. 저는 사람이 이렇게 몇 달 사이에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난다님을 통해서 목격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이 가능성, 사람의 가능성, 이 결의와 행동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뭐, 몸무게도 그렇지만, 몸무게 30kg는 빼셨죠? 네, 음, 됐어요. 진짜, 그, 아난다님의 다양한 본인의 이야기가 다른 젊은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또 에마님, 뭐, 올해 내년에 불의 운기예요? 뭐, 사주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올해하고 내년은 불의 기운들이 좀 강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사주 구조상 사람들마다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한테는 지나칠 수가 있고 누군가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그냥 그저 그렇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렇게 특정 지어서 얘기하긴 뭐하고 저는 이제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를 한 3, 4일 만에 다 본 거거든요. 3, 4일 만에. 전체 시즌을 다. 네,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있다가 또 보고,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다시 또 보고, 뭐 약간 이런 식이고, 이제 극장판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안 봤어요. 왜냐면 그 이야기 전체를 다 알아요. 이미. 만화로. 그래서 극장판은 앞으로도 두 편이 더 남았기 때문에 지금 안 보고 있고, 네. 기말의 칼날에도 이제 원소가 나와요. 원소. 예, 그 귀살 때들이 쓰는 원소가 각자의 능력치가 그거죠. 불, 물, 바람, 그다음에 번개, 공기. 예, 그러니까 바람이 공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바위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파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볼 때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건 뭐냐면 영원, 영생 이런 개념이 좀 많이 와서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혈기라고 표현되는데 뱀파이어죠. 일종의 보면은 뭐 온유와 뱀파이어가 합쳐진 캐릭터 같은데 그 혈기들 입장에서의 그 영원, 특히 이제 그 수장인 무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했던 게, 음, 이 인물이 생각하는 영원은 나의 영생, 그리고 내가 누리는 최고의 모든 권력, 그 힘, 그거를 영원히 누리는 거. 그 자체가 자기에는 얘는 영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한다면 이제 기사일대의 수장인 오부야시키라는 인물이 말하는 영혼은 이 기사일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물림하는 모든 기사일대원에게 이어지는 정신 그 자체가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살대가 만들어진 것은 이제 혈기들을 이제 무찌르기 위한 거죠. 쉽게 말하면. 왜냐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근데 그 선량한 사람들 중에는 아까 이제 소아라님도 얘기하셨지만 자기의 의지로 더 큰 힘을 갖고 싶어. 난 그래서 복수할 거야. 나는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나는 이 권력을 누릴 거야. 나에겐 힘이 필요해. 이렇게 자기 안에 속삭이는 어떤 욕망들의 목소리를 선택한 자들도 스스로 혈기의 길을 간 존재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원하는 것들은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잃지 않고 계속 사는 그거. 그 힘을, 어, 누리는 거. 네, 그것이 누가 피해를 보든 상관없이. 내 힘을 드러내는 걸 이제 말하면 이제 귀살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비록 죽더라도 내 동료들이 나의 의지와 똑같이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할 거야. 정의로운 일을 할 거야. 의로운 일을 할 거야. 우리가 모두 다 죽더라도 우리 다음의 후배들이 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 똑같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이제 이것의 대립, 인 거죠. 그래서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스파이더맨을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주인공이 각성하는 계기가 사실은 그 무한열차 편이라는 편이 있어요. 그 시리즈 중에 그 무한열차 편에서 자기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그 인물, 이제 랭코쿠라는 인물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거기서 저는 약간 스파이더맨 떠오르는데 스파이더맨이 각성할 때 자기의 삼촌인 피터 아저씨의 죽음 이후에 각성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촉발되는 사건으로서 무한열차 편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고 또 거기서 렌코쿠라는 인물은 불의 기운을 쓰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어머니한테 받은 정신의 교육이 뭐였냐면 네가 왜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아냐. 근데 이 어린 아들이 모른다고 할 때 이 엄마가 그것은 너의 그 강함으로써 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하늘의 뜻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과용, 잘못 쓰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걸로 쓰면 안 되고 그 힘을
너보다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 그런 의무를 너가 갖고 하늘이 너에게 준 그런 특별한 능력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 인물이 마지막에 사망하는 장면에서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환영을 보면서 이 아들이 묻거든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렇게 잘 살았나, 나의 임무를 다 완수했습니까? 했을 때 이 어머니가 너무나 잘했다. 너는 그걸 충분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장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이런 걸 봤을 때 이 정신이 이 결국 무엇인가, 그리고 아까 이제 리나님이 생각 얘기하셨는데 생각이 느낌이래요. 결국 생각과 느낌은 세트로 움직이고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죠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가슴의 소리는 직관이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배워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뭘 할 것이고, 이거는 생각이니까 머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찜찜해. 뭔가 조금 부담스러워. 뭔가 이게 내 것이 아닌 걸 내가 지금 고집하는 것 같아. 아니면 이걸 해야 된다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지금 오고 있는데 좀 버거워. 이거는 뭐다? 가슴이 주는 신호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멈춰라, 일단. 그러니까 당신의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 당신의 가슴이 느끼는 것과 똑같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찜찜함. 뭔가 막힌 느낌? 답답함? 이게 아니라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초조함. 뭐 약간 이런 것들로 가슴의 소리를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귀멸의 칼날을 볼 때는 그 기사때나 혈기나 모두 자기들의 가슴의 소리를 따른 건 맞는데 자기들의 의지로 선택한 것이 나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냐 아니면 나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최고의 선으로서 이것을 선택했느냐 이런 차이로서 저는 이 작품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고 또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약간 심리적으로 막 뜯어보는 그런 재미가 좀 있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저는 약간 청소 얘기하셨는데, 저도 청소를 올 3월부터 청소뿐이 아니라 집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다버리고 있거든요. 계속 생각날 때마다. 이제 깨끗한 책은 이제 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음, 일단 생각이 많으신 분은 집에 책이 많은 게 안 좋아요. 왜냐면 책은 나무의 기운이거든요.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생각이 이미 많아서 머리가 이제 어지러운데 집에 책도 많다? 과감하게 버릴 때가 됐습니다. 네, 그걸 버리셔야 돼요.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세면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싱크대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관 입구도 굉장히 중요해요. 풍수적으로. 예, 제가 좀 잡다하게 많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본의 아니 많이 아는데 이제 집안에서 제일 깨끗해야 되는 세 군데는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현관, 그 다음에 돈을 상징하는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싱크대, 화장실 배수구, 세면대, 이런 데가 이제 가장, 예, 중요한 거예요. 강남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장마가 심하면 강남은 항상 침수가 일어나거든요. 물과 돈은 같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거의 상관관계를 좀 연구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서 지금 되게 계속 비우고 있고 매일 청소하고 있고 머리도 비우려고 하고 머리를 비우려는 방법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맞아 그랬지. 주로 이런 기법을 많이 써요. 그래, 맞아. 과거에 그랬어. 내가 좀 분했지.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뭐가 생각이 올라오면, 아, 맞아. 나 그때 그거 먹었는데 참 맛있었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거를 꼬리에 무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그랬지. 그때 거기 갔을 때 좋았지. 아, 그때 그 인간 만났을 때 진짜 화났었지. 멱살을 못 잡은 게 한이다. 막 이러면서 그냥 넘기고.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이제 싫은 소리 잘 못하고 막 누구한테 저를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데 요새는 제 블로그에 욕을 많이 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욕을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떤 욕을 쓰냐면 이제 타로나 사주에 대해서 뭐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막 이런 글 쓰고 있고, 혹세무민하지 마. 막 이런 거 막 쓰고 있고, 그다음에, 타로를 그딴 식으로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쓰고 있고, 옛날이라면 제가 항상, 네가 감히 누가 누구를 가르쳐? 너가 네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아니 왜 나 이 업계에서 그 나름 잔뼈가 굉장히 굵었고
저는 실제로 흑주술이나 이런 걸 현실에서 실현을 시켜갖고 천벌을 받은 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례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난 내가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의 음. 모든 것들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약간 요새 좀 건방진 모드로 이제 글을 쓰면서 그치 옛날에 그래 내 친구가 내 돈 가져가서 떼어먹고는 나 안 갚았지. 아 갑자기 걔 생각나네. 때려주고 싶다. 이런 글도 막 쓰고 네 그런 식으로. 비공개로 쓰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글은 블로그 이제 대놓고 쓰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최근은 아니고 계속 그게 있어요. 사주, 타로, 뭐 이런 거 점성술, 이걸 어떻게 상담이라고 이야기해? 그거는 점이잖아. 이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고 티격태격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이제 바보 같은 소리라고 생각해요. 내 정체성이 점을 보는 거다 하면 그냥 점이죠. 근데 상담이란 뜻을 우리가 되게 왜곡시키더라고. 되게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 상담은 그냥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뜻 자체가. 그러면 타로나 사주도 다 상담될 수 있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심리 상담적인 측면으로서 타로를 다룬다. 이런 얘기 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 그러니까 심리 상담은 완전 체계가 다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가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거기다 갖다 이렇게 붙인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알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알고 약간 반박을 하든 비판을 하려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고 경험하고 느껴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 중심이 쓰고 그에 대해서 옳고 그름 내 기준에서 또는 좋다, 나한테는 아니었다, 이게 생기는데 마구잡이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고 와서 이거는 뭐 그렇대, 저거는 저렇대,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이제 지금 걸러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베이스가 되는 기초 지식, 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면서 거기에서 온 나의 경험 중에 어떤 거는 이거는 나의 오버였어. 나의 호들갑이었어. 잘라내고 이거는 약간의 타당성을 갖고 있어 하는 거 갖고 오는 이런 작업 속에서 캐데온이나 이제 귀멸의 칼날 시리즈라든가 저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시 재수정하고 정립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안 하던 욕을 막 한다. 이제 누가 무슨 얘기하면 알수 못해서 그딴 소리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정보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좀 그런 걸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아까 안한다님 이야기하셨을 때 너무 반갑고 좋았던 게 군 생활이 되게 힘들어요. 저희 아이도 군을 갔다 왔잖아요. 제가 군 생활을 알잖아요. 부모로서. 그리고 저희 남편도 직업 군인으로 30년을 복무한 사람이라 군이라는 조직이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아는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제 본인의 중심을 잡고 그것이 무엇이 됐던 그렇게 스스로를 변화시키 왔다는 거에 굉장히 큰 감동? 오늘은 약간 감명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7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영적인 곳에선 7년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이라는 숫자가 7년 주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해보세요. 7살 때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14살, 28살, 이렇게 해서 계속 7을 더한 그 나이 때에 내가 어떤 이벤트들을 경험했고, 그때 내가 뭐 어땠지? 하고 하시면 하나의 큰 흐름으로서 7년마다 달라진 나의 주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조금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너무 뜻깊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감사하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셔서. 음, 아유, 이제 2시간 45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다 거의 다 얘기를, 사실은 더 하려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줌을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지금 엠마님이 말씀하신 그 편을 딱 보고 들어왔거든요. 너무 신기하게 뭐를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하신 그 렌코쿠, 그러니까 탄지로가 렌코쿠의 죽음을 앞두고 겪는 그런 각성 그 부분을 딱 지금 보고 들어와서 너무 와닿네요. 그 말씀들이.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예전에 그 독립운동가들이 일제 시대 때 막 3.1 운동 막 하고 막 총 맞아서 바로 죽더라도 우리는 이걸 하고 그 우리 다음 세대에 또 할 거야. 뭐 이렇게 한 게 너무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더 기억에 남았어요.
음, 그 정신이라고 할 때, 3.1 운동의 정신이라는 거 진짜 나라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또 일본 사람의 입장에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 그 랭고쿠 엄마가 얘기했던 거라든지 그 사람들도 전쟁 때 무슨 가미카제라 그래가지고 그 자살 행위하면서 군대 부딪혀간 그런 것이 되게 슬프지만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얘기로 남아있긴 있거든요. 근데 정신이 결국엔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 같은 것인데, 굉장히 많은 그런 믿고 있었던 것이 각자,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 뭐, 가족을 위해서 싸우겠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말 그때그때 좀 아름다운 이야기, 그런 것들이 좀 존재를 했었지만, 뭐, 정말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드라마였다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참, 뭐라고 하지? 참 어렵지만, 그거를 정말 공유를 할 수 있을 때가 오면은 참, 그것 또한 대단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멀겠죠? 멀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그런 감정 느끼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짜 아까 그 얘기 듣고 눈물 날 것 같고, 저도 가해자의 나라의 입장이긴 하지만, 또 한국에서 그런 독립 영화 이런 거를 보면 참 가슴이 좀 흔들리고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리고 저도 죄책감으로 많은 세월을 보내왔으니까, 한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이 각자 안에서도 정화가 되고, 또 각자 스스로의 조상들도 정화를 하고, 그리고, 서로의 영혼을 소통하면서 서로의 나라를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하고 하면서 그 개인적인 어, 그런 느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한 이 좁은 범위 안에서도 그런 것을 해소를 해 나갈 수 있으면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서 지난번에도 같이 좀 명상을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그런 식으로 잠깐 간단하게 명상을 하고 마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음, 네네. 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아, 그러면 명상 끝나고 할까? 명상 끝나고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이야기 모임 때도 했던 명상인데요. 같이 잠시 동안 간단하게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각자의 하이어 셀프 그리고 가이드의 존재들 우주에서 또한 천상계에서 저희를 신성계에서 신계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존재들, 저희의 협조하는 존재들이 함께 이 자리에 치유와 사랑과 축복의 빛을 보내준다고 이미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영혼이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지구, 그리고 저희 조상들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지구를 저희 발 밑에다가 느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지구의 흙 안에도 저희 핏줄 안에 흘러 있는 똑같은 성분이 흐르고 있고, 그 안에는 저희 조상들이 흘러왔던 많은 피와 눈물, 그리고 사랑의 역사가 이 지구의 흙 안에, 그리고 저희 핏줄 안에 있다라는 식으로 잠시 느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동시에 내 가운데 있는 영혼의 빛에도 의식을 집중해 오시고, 저희 영혼 또한 굉장히 많은 몇 번의 생을 거쳐서
많은 피와 눈물 그리고 감정, 욕구들을 느껴왔구나라는 거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지구 안에 흐르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나의 피와 나의 영혼 안에 흐르는 모든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바람이나 소원이 있었다면 그것이 정말 해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이 우주에서 내리는 생명, 치유, 사랑의 에너지를 지구와 나의 피와 살, 그리고 나의 영혼에 한꺼번에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긴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어둠의 사건들, 그리고 그 배후에 있었던 욕망조차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도, 그 모든 곳에 이 빛을 잠깐 보내주고 사르르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함께 있는 이 한국 땅에도, 한국에서 그동안에 만약에 우리가 많은 영혼을 여기서 보내왔다면 그 영혼의 슬펐던 역사, 속상했던 역사 또한 많은 조상들이 흘려갔던 눈물, 그리고 싸움에서 희생됐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또 2년 전에 이날에 일어났던 이태원 사건의 희생자들에게도 지금 이 치유와 사랑과 축복의 빛을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빛은 다시 한번 우리를 감싸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 또한 나중에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이 빛으로 감싸지고 우리 밑에 있는 이 지구 전체를 감싸주고 또한 우주까지 이 빛이 퍼져나가고 그동안의 은하 역사 속에서 흘러왔던 많은 싸움에 의한 희생의 슬픔, 고통 그 모든 것을 감싸준다고 이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빛을 심호흡과 함께 두세 번 내 몸속으로 들이마시고 가짜가 가짜의 영혼에 그리고 가짜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또 전하고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천천히 좋은 타이밍으로 의식을 지금으로 돌리겠습니다. 편안한 타이밍으로 그리고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즉석으로 너무 만들어가지고. 근데 의식과 함께 이게
그려짐이 사라지. 응.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오랫동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 하나씩, 한 분씩 또 이야기하고 끝낼까요? 음, 길어도 상관없어요. 비니님? 아, 저도, 할로윈이잖아요, 오늘이. 예년 같았으면 이태원이 엄청 떠들썩해야 되는데, 지금은 경찰 때문에 떠들썩해요. 경찰이 너무 많아가지고. 운동 나가면 전부 다 경찰인데, 옛날에도 저는 할로윈 하면 저는 축제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지금은, 어, 위험한, 이제 그게 됐죠. 완전 반대로. 근데 그 전에도 축제여서 재밌고는 했지만, 항상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이런 할로윈 같은 거는 죽은 영혼을 부르는 거라는데, 이런 축제를 왜 서양에서는 이렇게 크게 하지? 우리나라에선 없는데? 근데 어린이집 같은 데도 다 할로윈 때 애들 다 분장해가지고 사탕 받게 하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저 사실은 지금도 그 의미는 크게 잘 모르겠어요. 뭔가 나중에 되면 뭔가 진짜로 돌아가신 분이 뭐 영원히 뭐 와서 기쁘게 하는지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이제 알게 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할로윈에 대해서 네, 그 지구의 역사를 알고 계시는 이제 별씨들이나 스타시드 분들이 전해주신 메시지에 의하면 이게 켈트족들이 이제 한 해 동안 추수한 이런 양식에 대해서 가이아 어머니와 지구의 모든 뭐 세계에 감사하고 그런 거를 기리는 그런 기념 행사를 매년 11월 1일 날 하는데 그때 이제 죽은 조상님들도 같이 초대하고 오셔서 함께 한다 이렇게 믿고 있었대요. 근데 이분들을 그러니까 함께 할 때 빛의 존재뿐만 아니라 이제 좀 어둠의 존재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들이 자신들을 못 알아보게 이제 변장. 그게 원래는 기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그거에 좀 두려움에 기반한 그런 변장이었거든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얼굴에 뭐 이상한 칠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각 지역이나 전통이 흡수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좀 다르게 변질되어 온 거죠, 이제. 그게 원래는 죽은 자의 날, 아까 비니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랑 좀 있었는데, 그거에서 이제 축제나 이렇게 꾸미고 노는 분위기로 조금 바뀐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좀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축제 문화는 사실은 아니었고, 나를 보호하는 어떤 그 내가 원하는 분들과의 그 만남에 좀 방해가 되는 것들은 좀 이렇게 배제하자 그런 의미로 치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음, 재미 위주로 바뀌었네요. 근데 그 스페인이나 그쪽에서 원래 올 세인트 데이 11월 1일이래 그런 식으로 묘지 앞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 같이 뭐 돗자리 바르고 뭐 먹었었나. 어쨌든 제가 필리핀에 살았었는데 거기도 스페인 문화의 영향이 있으니까 올 세인트 데이라는 거를 11월 1일에 했었고 또 코코 음, 보면은 코코도 올 세인트 데이 비슷하게 그런 그 분장 아마 그런 비슷한 의미로 하지 않았을까? 폭포 안에서도 분장 나오지 않아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까물까물한데. 근데 뭐 어쨌든 재밌는 이벤트성으로 미국이나 그런 곳에서는 많이 그것도 외국의 일종일 수도 있지만 근데 즐기는 거는 괜찮은데 그쵸? 그죠? 뭐 이렇게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데 어떨 때는 막 진짜 막 피 철철 흘리고 막 칼 꽂고 막 이런 거 위주로 나갈 때가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알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네요. 음. 이태원에서는 더 이상 파티 못 하겠다. 그쵸? 네, 이제 못해요. 아, 아무래도 좀 분위기가 아직은 음. 안 하는, 그러겠다, 진짜. 음, 음. 네. 또,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또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할게요.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캐대언에서 응. 까치랑 호랑이 얘기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안 한다니 먼저 얘기하시고 제가 잠깐 할게요. 아니, 먼저 하세요. 그래서, 그 까치랑 호랑이 걔네들의 캐릭터가 호작도에서 가지고 온 거라고 해서 제가 호작도를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호랑이가 양반을 상징하고 까치가 서민을 상징해가지고 이제 약간 풍자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그 호랑이는 사실 되게 막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무서운 동물인데 그걸 무섭지 않게 만드는 포인트가 호수람이래요. 호수람. 호수랑? 호수람. 호수라다. 얼굴이. 그러니까 호랑이가 우리 조상들이 호랑이를 그렸을 때는 호랑이가 항상 배고프고 막 사람 잡아먹을 직전에 마주친 거라서 눈이 되게 무섭잖아, 호작도에서는. 근데 사실은 평소에는 안 그렇대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무섭게 나왔는데 그 무서운 거를 약간 상쇄시키는 그런 포인트가 허술한 거, 바보가 댕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이렇게 옆으로 떨구고 계속 세우려고 하는 그 약간 허술한 그런 걸로 풍자 의미 뭐 그런 거를 넣어서 세계 사람들한테 무섭지 않게 전달하고자 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되게 귀엽게 나왔죠. 그 호랑이가. 까치랑 호랑이가 제가 대학교 때 그 전통문양 디자인 경진대회란 걸 나갔었는데 그때 까치랑 호랑이 패턴을 만들었었어요. 음. 그래서 되게 그때만 해도 이제 호랑이가 크니까 꼬리를 까치가 이렇게 몰고 따라가는 패턴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은상가 받았었는데 그래서 되게 그거를 막 옷이나 이런 데다 막 넣어서 만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디자이너신데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로 호랑이랑 까치를 이용한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집에서는 또 그게 가문을 내려와서 계속 연결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캐대원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때랑 살짝 달라진 게 그때는 예전에는 호랑이의 꼬리를 까치가 몰고 따라갔다면 지금은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까치가. 그러니까 뭔가 그 서민과 양반에 바뀌어서 음. 이것도 혼합되는 그런 의미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의도해서 만들었을까요? 살짝 약간 의도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파고파고 들다 보면 진짜 웬만한 영성인 못지않게 진짜 다 알고 이 판을 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면 영감을 따라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의도가 네, 약간,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막 다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호랑이가 파란색인 것도 그렇고 파란색이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 이안이 크리스탈 존재들의 파란색으로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크리슈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 크리스탈 그 주파수라는 거를 상징하는 그런 파란색이 있는데 그런 것도 그냥 의도 없이 어떻게 파란색을 호랑이로 썼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루미의 머리도 보라색이잖아요. 그것도 보라색이 바이올렛 불꽃이 모든 왜곡과 변형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루미 이름도 그렇고 조이도 그렇고 미라도 그렇고 이름에도 다그 의미를 딱 그 함축시켜서 넣은 느낌? 그런 것도 느꼈고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제가 디자이너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영성이니까요. 네. 뭐 그런 정보들을 알게 모르게 흡수를 하셨을 수 있었겠다, 진짜. 색깔의 의미 뭐 이런 것도 다. 다음 편이 나오면 아마 호랑이랑 까치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인기도 많아졌으니까 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호랑이나 까치에 대해서는 또 뭔가 있을까요? 이야기가? 그 조이가 마지막에 막 이렇게 카우치 카우치 할 때 조이 옷에 그 더피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이가 어떻게 더피를 아냐? 막 사람들이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뭔가 암시처럼 넣어놓은 게 있을 것도 같고. 높이가 뭐예요? 더피. 그 호랑이 이름이 더피예요. 아, 더피 얼굴이 이렇게 후드티 같은데 여기에 아, 그려져 있어요. 조이 옷에. 근데 조이는 더피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음, 음. 그런 거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도 되게, 음. 이거 진짜 완전 다른 얘기인데, 이건 너무 매니어틱해서 저만의 이야기인데, 제가 어떤 작년에 워크숍, 남이상의 워크숍인가? 거기 나와서 그거를 받고 나서 명상을 하고 있었을 때, 호랑이가 용이랑 같이 흰색의 무지개 용이랑 흰색의 호랑이가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약간 머리 부분이 용처럼 해서 용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빈빈 돌고 있는 명상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부부신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얘기하면은 그 부부신이다라고 하고 센과 치히로 봤을 때도 어 거기에 그 하크라는 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크의 그 모델이 된 신이 있어요. 그 신의 그 신사에서 가면 또 호랑이의 상징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여성성과 남성성을 나타내는 게, 그, 하양 용과 하양 호랑이란 느낌으로 이렇게 한 쌍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본은 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호랑이 모양 맞죠? 한반도가. 사랑을 보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제 안에서는 최근에, 그래서 여성성과 남성성이 그러니까 쌍이 호랑이랑 용이라는 이미지를 제 안에서 받았으니까, 그것도 약간 제 안에서는 제가 알아서 떨어진, 어,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상징으로서. 호랑이가 진짜 한국의 상징이구나라는 거를 좀 한 번 더 느낌? 음, 네. 근데 제가 할로윈 같은 기념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뭔가 귀신이란 존재가 이때까지는 뭔가 다 약간 다 무서워하고 꺼려하고 약간 멀리하는 그런 그거 있잖아요. 근데 김연의 칼날도 그렇고 캐디언도 그렇고 사실 그런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탄지로 동생이 또 그 혈기이기도 하고 같이 싸우잖아요. 서로 힘을 모아서. 근데 그런 것처럼 뭔가 귀신이랑 인간의 경계가 그런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할로윈이 가진 의미가 평소에는 우리가 다 귀신을 무서워하지만은 이날만큼은 뭔가 귀신 문장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약간 제 옆에도 지금 호박이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해소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계속 무서워했지만은 이날만큼은 서로 그냥 귀신도 같이 어울려서 놀고 웃으면서 서로 분장도 하면서 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귀신 입장에서 해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 억울한 면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사실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뿐인데 그냥 생긴 것만 보고 그냥 무서워하고 그냥 이름만 듣고도 무서워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할로윈이 가진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방금 들었어서 음,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할로윈에 맞춰서 모아주셔가지고 너무 다들 좋은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그 아이디어 너무 좋다. 좋다라기보다 되게 와닿았어요. 어, 저는 뭐 오늘 얘기를 좀 자리를 깔아주셔서 많이 했고, 할로윈은 이제 켈트 전통은 맞죠. 사실 켈트 전통은 맞고, 베일이 얇아지는 날이라고 하죠. 이승과 저승의 베일이 얇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실 우리 조상님들 다 귀신 아닌가요? 그렇게 타지면? 이 얇아지는 날이면 추석 때도 매일이 얇아지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일단 약간의 서양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개념이라면 추석이.
이제 이 할로윈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신자라면 다들 알아요. 11월 1일부터 11월 한 달은 위령성월이라고 해서 특별히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달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마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 장막이 얇아진다는 건 보통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사실 그렇게 누구나 다 보지는 않잖아요. 누구나 다 보는 건 아니고 뭐, 저는 옛날에는 이게 저는 실제로 이제 그런 존재들을 봤기 때문에 그 존재를 믿기 시작했지만, 뭐, 천사를 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귀신을 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 알고, 예, 어릴 때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일 많이 한 게 아마 그 기도인데, 그래서 이제 할로윈은, 그런 전통이 좀 있는 거죠.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희미해진다. 희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들을 또 생각하는 서양에서는 어떤 그 만성자 이런 이름으로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특별히 그거를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11월 한 달을 보내는 첫날이 시작되는 것과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뜻깊은 날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야기를 뭐 하나 갖고 다 풀려면 그쵸 워크숍 해야 돼 진짜.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늘 이렇게 잠깐이지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공감하면서 들어주셔서 또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제안을 주신 소아랑님한테도 또 감사하고 또 다른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어서 저한테는 뜻깊은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엠마님은 진짜 책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 분석하는 시간을 위해서, 위해서도. 아니, 일, 그 메시지도 계속 똑같아요. 책을 내라. 책을 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돼, 알려줘야 돼, 막 이러는데, 이게 제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알아낸 전생이 이제 어느 날, 저는 이제 주로 전생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손 씻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손 씻고 있다가, 그 다음에 막 설거지 하다가도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이제 막 이게 이제 막 들어오면은, 과거에 저는 이거죠. 또 소설 쓰고 있네.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또 이제 책을 많이 보더니 소설을 쓰고 있네. 이랬는데, 최근에는 아니야. 이거는 의미가 있어. 하고 이제 기록을 하는 쪽으로 가는데 계속 이제 책이나 이런 메시지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 5년 전부터 계속 들어오고 이제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다 정리를 할 것이냐가 이제 저에게 관건인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간 진짜 많으면 많을수록 손대기가 힘들으니까 뭔가 예, 예, 너무 자료가 너무 많이 쌓여갖고 이걸 추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막 세분화 시키기도 어려워요. 막 타로도 있고 자매도 그래서 그렇고 막 사실 이 이래갖고 토픽을 이거를 던짐으로써 그것에 관련된 왜냐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 되게 자료가 많다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꺼내는 응? 뭐지? 꺼내는 뭔가 그 재료로서 이거를 사용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니까 그냥 이거는 사용했다. 그래서 하나 토픽 그쵸. 결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제가 검토하고 있는 게 제가 22년도에 그 분석 심리학 기반 토대로 타로의 메이저 카드 22장을 로 이제 개인 서사를 하는 작업을 해놓은 게 있어요. 내면 탐구하면서. 근데 이거를 다시 좀 손을 봐야겠다. 요즘에는 이제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자. 왜냐면 저한테 가장 편안하고 만만한 도구가 타로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먼저 하는 걸로 일단 해보자. 그리고 일단 블로그에 욕부터 써보고 속에 마음의 소리를 좀 내보고 나서 천천히 하자.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 주셔서 또 감사하네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만 던지는 사람으로서 뭔가 왜냐면 이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이분도 진짜 재밌는 거 많이 갖고 있고 이분도 다 재밌는 거 갖고 있는데 이거 같이 얘기 나누면 재밌겠다라든지 그런 게 좀 호기심이라서 오늘은 되게 그런 부분을 이룰 수 있어서 참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아쉽지만 진짜 하로윈에 재밌는 추억의 시간이 저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저는 수아라님이 이렇게 다양한 분들한테 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짜 커다란 장을 항상 마련해 주시는 게 진짜 대단하고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진짜.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감탄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 군데 이렇게 뭔가에 에너지가 가면 거기에 다가가지고 다른 데는 못 쳐다보거든요. 근데 수아라님은 눈이 한 수백 개 있으신 것 같이. 아, 다, 근데 저도 사실은 진짜 이 용량이 별로 크지가 않은 편이거든요. 아니,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일반인처럼 정보를 많이 넣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근데 정보량이 한정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굳이 막 맨날 들여놓지는 않지만, 이런 기회 때는 진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각자가 개성 있는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들려주고 싶어,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마인드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그냥 그 성향인가 봐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이에요. 약간 좋은 거 있으면 홍보하고 싶은 그런 성향. 알려주고 싶은. 들한테 도움이 될 것까지 생각하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어? 너무 음, 내가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다라는 오지랖 정신으로. 제가 다른 커뮤니티에도 여러 군데 속해 있긴 한데 되게 자유롭고 뭔가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되게 이 카페가. 그래요. 좋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아,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좀 자유롭게, 가짜의 그 색깔로, 가짜가 교주가 되는, 가짜가 내가 나의 그 교주가 되는 세상. 어, 그런, 장소가 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너도 교주, 나도 교주니까 그냥, 뭐. 아, 그 교주라는 말이 좀 그런가요? 그냥 우리는 어떤 의미로 쓰는지 다 아니까.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으니까. 네네. 나만의 교주로서, 하는 재밌는 그런 카페를 앞으로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되시기